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조금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기술주 부진에 또 한 번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오늘 0.6%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이 큰 S&P 500은 소폭이나마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가 좀 절대 폭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올해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3대 지수 중에서 올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6일째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쉬는 반면에 좀 강보합 정도 올라갔지만 유가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주말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만 보면 기술주가 좀 내려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좀 내려갔고 여타 섹터는 모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변모를 보이면서 그냥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것들은 사상 최고가 섹터별로도 많고 종목별로도 은근히 많이 사상 최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이었죠. 이제 사인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사인을 하면서 또 대국민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날이 말씀드렸다시피 딱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팬데믹을 WHO에서 선언했던 1년이 되는데요. 세 가지의 목표를 이제 수정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5월 1일 날까지 해서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법으로 무조건 맞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의미는 이제 손을 드는 사람, 맞겠다고 하는 사람 다 맞춰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7월 4일 날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기 보면 전국에서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하지 말라는데 조금 하고 또 일부 딴 데 가서 지역에서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올해 이제 독립기념일을 나름대로 선언한 거죠. 코로나19로부터 독립이라고 상당히 좀 은유적 표현을 써가면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매번 목표는 매일 100만 명의 백신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하루는 한 250만 명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200만 명으로 높이겠다. 이런 몇 가지 이제 약속을 한 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 것은 결국 보면 경제활동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편이 있겠고요. 반대 논리를 보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이렇게 경기 활성화되면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상반된 모습이 계속해서 올 한 해 시장의 화두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역시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보잉과 캐터필러인데요. 보잉이 무려 6.8%,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래봤자 $270 정도면 이게 2019년에 430달러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나름 52주 신고가를 막 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캐터필러도 4.2%의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산업재 섹터이자 어떤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거든요. 중장비 관련주들이죠. 네, 유나이티드 렌털은 이제 저희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중장비 대여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익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올해의 시장 흐름은 이제 경기는 회복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에도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금리는 우리가 사실 2%대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꾸준히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판단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번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어떤 정책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완만하게 실세 금리의 소위 인플레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거든요. 말씀하셨다는 속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모든 건 문제지만 완만하게 되면 지금 1.5가 됐건 1.6이 됐건 1.7이 됐건 상당히 익숙한 숫자일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작년에 팬데믹 이전에 어땠냐 그러시면 2% 조금 아래서 1.9, 뭐 2, 조금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아직도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빨리 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2.1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주시장이 안 좋으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경험을 보면 한 3%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주가 올라가는 거랑 방향성이 같이 갑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3%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주가의 방향성을 같이 가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죠. 오히려 좋아지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주 섹터로 보면 1%가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반등하면서 소위 성장 섹터에 있다고 분류되는 것들은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인데요. 뭐 애플이 굳이 그것 때문에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2월 말부터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제는 좀 경기 민감, 가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 로테이션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하다가 또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줌비디오 같은 경우도 역시 재미없는 모습을 보인 것. 여전히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4주 연속으로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가 더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매번 주간 단위로 끊어보면 4주 동안 다우지수가 이겼습니다. 매주 이겼는데요. 이게 자주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건 아니죠. 2016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영원히 가겠느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약간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장을 보기 시작한 이후 이래 네. 나스닥 지수가 항상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막 진짜 천장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나스닥 네. 지수가 최근 한 달간은 특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네. 이제 나스닥이 언제쯤 회복해 줄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정말로 달려가더라고요. 6만 시대를 열었는데 개막을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코인으로 한번 크게 쓴맛을 보신 분들은 코인 이러다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제는 뭐 글로벌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이 하나의 가상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4시간 계속 거래되잖아요. 쉼 없이 거래되고 3일치 매일 거래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바뀌고 있죠. 네. 바뀌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뉴스 보시면 6만 달러 돌파됐다는 얘기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6만 1,000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와서 방송하기 전에 준비하고 보니까 6만 달러 약간 또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계속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8년에 워낙 급등했다 이제 급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죠. 최근 들어 보더라도 1년 동안에 정확하게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올라갔고 최근 10월 이후에도 아마 6배가 올라갔을 겁니다. 계산도 잘 안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그런 소위 기관 투자가 그리고 법인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도 ETF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사실 3년 전에 있었는데 매번 신청할 때마다 이게 안 됐거든요. 유럽에는 먼저 나타났고 한 3주 정도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상장이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ETF로 한 거가 거래. 캐나다 시장에서는 네, 거래가 되는 토론토 거죠. 시장에서 증시에서 거래되죠. 그게보다 하나 오픈되고 그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또 하나 들어오고 이번에 세 번째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이것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번에 성사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그런 상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 그 유지하는 그런 거래하는 앱들은 상당히 또 타격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진짜 메이저가 이제 크게 들어가서 개인들도 무슨 $10, $20가 막 할 수 있다 그러면 편해질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돼서 ETF로만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무료된 ETF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블락이라는 ETF가 있겠고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네, 주셨었죠. 뭐 블록. 지금도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전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OTC에서 거래되는 건데요. 그게 ARK 인베스트가 이걸 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거에 ARKW라는 ETF가 있어서 그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ETF는 대충 2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겠느냐 팔려야 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것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조금 메인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상당 부분 일부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동 그 소위 개인들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관들이 물량들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자꾸 유동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한없이 올라가시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많이 보셨잖아요. SEC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말 자꾸 안 들으면 완전히 또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경제 지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경제 지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또 해주면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심리 관련해서 몇 군데가 발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바로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예비치가 나오고 확정치 나오고 수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예비치인데요. 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8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8.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받은 $1,400씩 받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사람들 이렇게 받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얼마나 소비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고 그래도 또 저축을 하면서 앞날을 대비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경기가 좋아서 주머니에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 일자리 회복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러면 더 많이 소비가 늘어나서 언젠가 소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된 거를 ETF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ETF는 앞서 말씀드린 블록체인 같은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해서 레전 엔터테인먼트 ETF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ETF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의아한 계속 거거든요. 오르네요. 이게 1.7%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통계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 가면 검문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은 매일 발표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시면 TSA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그 미국어 공항 그 출입국이랑 상관없이 공항 통과해야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걸 집계하는 게 전산에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수치가 물론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팬데믹 이후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치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행을 다니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보면 과거 같으면 지금이 뭐냐면 이번 썸머 베이케이션 때 어디 놀러 가냐 예약할 시기거든요. 딱 이럴 때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게 가려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디스카운트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네. 바로 딱 지금의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아직 한정돼 있는데 가는데 과거보다 싸져 있는 느낌이니까 막 사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광고를 하나 봤는데 완판되기 전에 네. 빨리 사라. 네. 디스카운트 뭐 할인 제품 같은 거 빨리 예약해라. 이런 그 광고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 주식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요. 또 하나는 IYK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걸 참 흥미로운 건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 제품이요. 소비재는 두 가지로 미국에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가 필수 소비재랑 임의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두 개를 묶어놓은 것들 중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개인들이 사는 것도 있고 다른 그 삼자가 사는 법인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 소비자들이 살 만한 것인데 이건 필수도 들어가고 임의 소비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나이키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돈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ETF로 PEJ와 IYK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벌써 3월 중순이 됐더라고요. 네.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밖을 보니까 꽃이 벌써 활짝 피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날도 좋아지고 꽃도 피고 그런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언제 꽃피게 될까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주간 정리를 해보고 또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좋은 전략들을 세울 텐데 위원님께서 한번 봐주시죠. 이게 아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다 네. 밝아야 되는데 지금 냉정히 보면 시장은 아주 밝은 거예요. 아주 밝은 건가요? 아주 밝은 건데 일부 이제 그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들 제 표정만 어둡나요? 약간 그렇다고 봐야죠. 뭐 표정이 어둡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 저게 뭐야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장과 약간 떨어져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줌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말해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다들 보십시오. 화상 인터뷰를 앞으로 안 하겠냐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화상으로 많이들 하는 세상은 여전히 가는 거죠. 다만 상승률이 좀 줄어들겠죠. 기다리시면 저는 올 가을 전에 다 사상적과 다시 갈 거라고 믿거든요. 봄이 아니라 이제는 가을을 좀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한 달이면 간다면 막 마음을 졸이치고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유 갖고 네. 좀 멀리 좀 바라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한 주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잉이 20%로 올라갔습니다. 한 주간이요. 아메리칸 항공이 14% 들어갔고요. 갭이죠, 갭. 누가 요즘 갭 좀 가격들은 누가 사냐. 그렇지만 갭이 올라갔고요. GM, 포드, 시티그룹.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랬네요. 그러면서 저게 뭐야?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정말 화려한 알파벳 같은 건 좀 쉬는 거죠. 좀 구글 같은 거. 그렇게 좀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일정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이제 16일 날 소매 판매가 있고요. FOMC 미팅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겠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장 큰 관심은 아마 나이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 나이키가 작년에 엄청 잘 나갔는데 올해는 약간 좀 슬로우하거든요. 이게 딱 그런 겁니다. 작년에 잘 나갔던 걸 약간 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반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에 룰루레몬이 멈춰갔는데 약간 쉬고 있거든요. 그 룰루레몬 옷 안 사입겠냐고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런 것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 훅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주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어떤 흐름들 보일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